제4장의 2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좀 수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쉽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GDP 성장의 분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컴포지션.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우선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수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QT는 여기서는 이것이 GNP입니다. GDP입니다. GDP는 결국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계인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겠느냐? 우리가 총공급 얘기를 한 것처럼 노동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을 L, 자본을 K, 기술을 T라고 정의했으면. 근데 이 세 변수 간의 릴레이션십을 조금 정형화하는 게, 스페시파이 하는 게 도움이 돼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콥 다글라스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L과 K와 T의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L과 K가 알파와 베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알파는 노동의 소득의 쉐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득은 노동이 가져가거나 자본이 가져가야 되겠죠. 따라서 노동의 쉐어는 노동소득의 쉐어는 자본소득의 쉐어와 합해서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만약 알파가 0.6이라면 베타는 0.4가 돼야 모든 소득이 노동과 자본으로만 귀속되는 것입니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런 설명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이 울란바타르 여러분들 캠퍼스 앞에서 세븐일레븐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러분들이 세븐일레븐 스토어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를 하려면은 그렇죠? 우선 몇 사람 고용해야 되겠죠? 뭐 풀타임 2명, 파타임 2명, 뭐 LT를 고용을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그 다음에 조그만 상점을 스페이스를 렌트를 해야 되겠죠. 거기다 조그만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뭐 필요하다면 자전거라도 갖다 놓고 물건을 옮기거나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세븐일레븐 스토어와 내 친구가 울란바타르 교외에서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스토어가 똑같은 사람, 네 사람 고용하고 자전거 한 대, 컴퓨터 한 대, 뭐 렌탈 스페이스도 동일한데도 T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나는 부지런한데 내 친구는 게으른 친구가 되어가지고 낮 12시가 돼야 상점문을 엽니다. 그럼 큐티가 아주 적을 수가 있겠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와 인구와 자본이 동일합니다. 인구도 100만, 자본도 100만 톤입니다. 1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테크놀로지가 아주 다를 수가 있겠죠. A라는 나라는 5천을 생산하는데 100명, 100달러에 100만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B라는 나라는 1000달러도 생산을 못합니다. T가 다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T를
테크놀로지라고도 얘기하고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흔히 데이터가 없죠. 우리는 T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인적 자본일 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R&D일 수도 있고, 기후 조건일 수도 있고, 문화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로그 표시한 것이 그 다음 식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ln이 붙어야죠. 여기 ln이 붙어 ln tt가 되고 그것이 데리바티브를 구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을 구하면 t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자면 요 사이에 ln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 값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부 증가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의 첫 번째 항의 증가율은 GQ, 그러니까 Q의 증가율, 즉 GNP의 증가율이고, 이거는 테크놀로지의 증가율이고, 두 번째 항은 알파 곱하기 L의 증가율이고, 노동의 증가율이고, 세 번째 항은 베타 곱하기 K의 증가율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GDP 증가율은 세 가지로 분해된다는 거죠. 테크놀로지 증가율과 레이버 증가율과 캐피탈 증가율. 그겁니다. 그것으로 100% 소진돼야 됩니다. GDP 증가율.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 공문으로 제가 번역해서 해놓은 것이 이거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 0에서 L로 가면은 노동이 증가하는 겁니다. 0에서 K로 가면은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요. Q는 이렇게 블랙선처럼 커버추어로 증가하겠죠. GNP는 L과 K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겠습니다. 이 어, 까만 표시를 따라서. 그런데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 어? 전에는 캐시미르 세타 만드는데 그냥 좀 수동으로 했는데 이제 완전 자동화된 기계 설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100단위 생산하던 게 10명의 노동자와 10개의 자본이 합쳐서 100단위 생산하던 게 지금은 150단위로 노란 선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죠? 총요소 생산성 T의 역할이다.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령 위에 엑서사이즈는 뭐를 해본 거냐 하면 GNP 증가율이 7%였다. 그런데 노동의 쉐어가 노동소득의 쉐어는 GNP의 40%라고 생각하죠. 0.4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쉐어는 0.6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하면은 자본가들이 0.6을 가져가 버리고 노동자들은 나머지 0.4를 가져간다고 그런 경제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7%에서 0.4 곱하기 2% 노동의 증가율 0.6 곱하기 8%를 하면은
남는 게 1.4%. 네, 이 1.4%가 T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테크놀로지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이 경제는 어느 순간 2%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8%의 자본이 증가해서 GNP는 7% 증가했지만 그 나머지는 테크놀로지가 담당합니다. 개념적으로는 Q 나누기 L을 노동 생산성 1인당 GDP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은 통계가 나오는데 1인당 GDP가 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인당 생산성이니까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은 Q 나누기 K인데 별로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총 요소 투입은 요 부분만이죠. T는 총 요소 투입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산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다 주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지금 이 표에서는 비농업 부문하고 광업 및 제조업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로 그로스 어카운팅을 해보라고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연습하는 거는 전산업 이 칼럼만 보시면 됩니다. 산출을 뭐 주택 소유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요소 비용 GDP로 하게 됐. 이 기간 동안 전산업의 GDP는 9.9% 뛰었다는 통계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본은 보통 뭐 재생산 가능한 자본, 토지를 포함하는 건 6.9%로 보는데 아마 여기서는 재생산 가능한 자본만 자본으로 정의를 해서 8.3%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은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근로 시간으로도 측정할 수가 있고 근로자들의 1인당 인적 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배분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요거를 보고 재생산 가능 자본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정의한다고 가정하고 요소 비용 이거를 GDP라고 정의를 합시다.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데이터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주어진 거는 뭐냐면 자본 노동 비율을 뭐 이런 요소 비용 GDP만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요. 요소 비용 GDP만 보기로 했고 요소 비용 GDP에서 A만 보기로 했으니까 요소 비용 GDP를 보기로 했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네. 요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는 자본이 39% 소득을 가져가고 노동이 61%라는 소득을 가져가는 거로 가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와 가정 밑에서 우리는 그로스 어카운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광업 및 제조업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호목으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보시지도 말고 전산업의 산출은 GDP는 9.9%라 그랬죠? 네, 여기 9.9%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6.9% 토지 포함? 어? 자본을 6.9%, 6.9%로 가져왔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재생산 가능 자본을 가져왔는데 이 책에서는 예제에서는 재생산 가능이 아니라 토지 포함한 총계 자본을 가져왔네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나 같으면 재생산 가능을 썼을 텐데 토지 포함한 자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네. 이거를 어디에 가져왔습니까? 여기에 토지 포함한 자본을 가져왔습니다. 노동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근로자를 가져왔네요. 근로시간 이런 건 잊어버리고 근로자를 가져왔네요. 근로자를 3.8%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필요한 겁니다. 적용해야 되는 자본 및 노동 소득 비율은 아까 우리가 가져왔죠. 39 대 61. 그러니까 0.39가 웨이트로 주어지고 0.61이 노동의 웨이트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로스 어카운팅을 한 결과입니다. 적용된 노동 자본 소득 비율은 이러고 그래서 성장 회계를 했습니다. 성장 회계를 한다는 것은 우선 9.9%를 여기다 놔둬야 되겠죠. 이것이 GDP 증가율이죠. 그런데 자본은 6.9%인데 쉐어가 0.39입니다. 노동의 증가율은 3.8%인데 0.61 쉐어를 가져갑니다. 보세요. 0.39와 0.61이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이 9.9%가 안 되는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더하기 노동을 해봐야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2.7 더하기 2.3, 5.0. 자본 더하기 노동을 해봐야 5.0%밖에 안 되니까 9.9%에서 5.0%를 빼줘야죠. 그게 4.891%. 네. 그것을 우리가 TFP라고 그러고 또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솔로라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름을 따서 솔로 레지듀얼이라. 그 레지듀얼이라는 뜻은 잔차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9.9% 성장을 했는데 GDP가 자본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2.691%고 노동이 설명할 수 있는 건 2.318%인데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본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노동도 모르는 거고 기술 발전이다. 그걸 우리가 솔로 레지듀얼이다. 이것을 성장 회계라 그럽니다. 그로스 어카운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 회계를 해봤습니다. GDP 9.9%의 내역을 들여다본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 기여율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성장 기여율은 뭐냐면 자, GDP가 9.9% 성장했는데 자본은 2.691%만큼 기여했어. 노동은 2.318%만큼 기여하고 나머지는 4.891%는 TFP가 기여했어. 그러니까 렐라티브 기여율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9.9% 중에서 2.691%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27%만큼 기여하고 노동은 23%만큼 기여하고 TFP는 50%만큼 기여했다고 빨간 글씨를 내가 썼습니다. 네, 이 빨간 글씨의 합은 반드시 100이 돼야 되겠죠. GDP를 9.9%를 100으로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만 더 엑서사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업 및 제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뽑아놓은 걸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18.4%, 11.0 생산자본을 뭘 썼는지 11%를 썼네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래서 근로자는 여기 보니까 11% 10.6%를 썼네요.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근로자를 10.6%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어, 이 광업 및 제조업이라는 이 섹션에서는 네. 그런데 이때의 분배의 쉐어는 뭐냐? 광업 및 제조업. 그거는 분배 쉐어 표를 가봐야 되죠. 광업 및 제조업의 분배 쉐어 표는 가보니까 75대 25를 쓰라는 거예요. 자본을 0.75를 주고 노동을 0.25를 주라는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0.75를 자본을 주고 노동을 0.25를 주고 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서는 GDP 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18.4%였어요. 맞습니까? 18.4%. 18.4%는 여기 딱 얌전하게 놔둬야죠. 지금 방금 구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본과 노동이죠. 그래 그 결과 T는 네, 다시 한번 리뷰를 하죠. 광업 및 제조업의 성장 회계를 해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본의 기여율은 이것이 자본이었죠? 네, 8.25%. 광업 및 제조업에서는 자본의 기여율이 더 0.75로 높겠죠. 자본 소득에 뭐 주인들이 다 이익을 가지고 갈 테니까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25%밖에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노동의 기여율이고 이 두 기여율의 합을 18.4%에서 빼니까 솔로 레지듀얼 TFP의 증가율은 7.5%입니다. 자, 그럼 상대적 기여율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상대적 기여율을 계산해 보니까
8.25%를 18.4%로 나누니까 45%. 아, 18.4%라는 눈부신 광업 및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에서 45%는 자본이 기여를 했고, 노동이 기여한 거는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가 기여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는 광업 및 제조업 성장 회계에서 다른 거를 산출과 자본과 노동으로 끌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표를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호목으로 주겠습니다. 이 표를 산정해보고 해석해보고 인터프리테이션 해서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도록. 그것이 호목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공부했지만 뭐 그렇게 terribly difficult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다 칼리지 매스매틱스에서 뭐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칼리지 매스매틱스에서 다시 한번 어, 리뉴하시고 오늘 한 거를 잘 복습을 하시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몇 페이지죠? 제가 지금 계산한 게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걸 잘 복습하고 난 이후에 25페이지를 어택해보라, 공격해보라, 공목으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